중학교 때는 성적이 하위권에 공부에 관심이 하나도 없던 아이,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아피피 깜깜합니다. 중상위권 심지어 상위권이었던 아이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량이 늘고 모의고사 성적에 진학 가능한 대학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서 막막해지고 힘들어지고 공부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에 공부를 회피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표현을 제대로 못할 뿐 답답한 건 똑같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공부도 계속하고 꾸준히 잘하면서 부러운 대학 진학과 과 선택을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난 도대체 뭘 해야 하지? 내 성적으로는 도무지 저런 대학은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대학 필요 없다, 안 간다 라고 하죠. 그 얘기를 듣는 부모님도 답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준비해보자 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공부를 어떻게 다시 하게 만들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게 만들지 전혀 모르겠는 건 부모님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센터교회는 고등학생이 되기 전부터 아예 공부를 포기한 학생도, 고3이 되었는데도 하루에 단 1분도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의 경우도 많이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곤 합니다. 또 중상위권, 심지어 상위권이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학생들도 많이 상담을 하죠. 그렇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학생도 공부를 잘했지만 어느 순간 거부하기 시작해서 학원도 학교도 부모님도 어느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던 학생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결국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상 열공을 하게 변화 성장시킨 학생들이 많습니다. 결국 첫 시작 때에는 꿈도 못 꿨던 대학 합격도 이뤄냈죠.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이야 10명 중 10명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열공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원활하게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위권은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원활한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웩슬러 검사 기준 지능이 평균치 이상이고 불법행위가 과하지 않다면 공부를 시작하고 학습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기적같은 변화 원활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비율도 부모님께서만 포기를 안 하신다면 시간만 오래 걸릴 뿐 펜을 다시 잡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원도 안 가, 학교에서도 공부 안 해, 절대 공부를 안 하며 대학도 안 간다고 못 박던, 도무지 변화가 불가능해 보였던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센터교회 공부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면 필요한 것 3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과 양에서 시작하기, 누가 뭐래도 아무리 불안해도 꾸준히 하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기.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과 양에서 시작하는 것 입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의 기준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기준을 잡으면 재밌지도 않고요. 너무 높은 기준을 잡으면 다시 또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해야 재미도 있고 성적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수준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차츰차츰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 아이에게 가장 알맞은 공부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습의 양, 투입하는 시간 또한 똑같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는 하루에 3분씩 공부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3분에서 시작해서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1시간씩 늘려나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양의 학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이라면 나에게 맞는 학습 수준과 학습 양에서 시작해 봐야 합니다.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들은 공부 의욕도 상승시키고 빠른 시간 내에 학습 수준 또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뭐래도 아무리 불안해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다가 처음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과연 내가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공부를 그만하고 싶은 마음 생기죠. 이때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꾸준하게 공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활의 습관과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양을 기록한 학습 데이터 그래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통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핸드폰, 인터넷, 유튜브뿐 아니라 화장, 게임, 친구들과 노는 것 등등 공부보다 재미있는 것들을 통제하는 것을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은 당연히 자기절제 능력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해도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학생 대신 이 요소들을 통제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저희 센터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핸드폰을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핸드폰만큼 아이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요와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학생과 충분한 대화와 약속을 통해서 하나씩 잡아 나가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학생들이 변화하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존감과 실행 능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센터큐의 여러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핸드폰을 없애거나 버리기조차도 합니다. 설마? 에이, 실제 사례입니다. 도대체 저희 센터큐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준에 맞게입니다. 이건 정말 저희가 여러 편의 영상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요. 필요하다면 초등학교 것도 다시 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다 입니다. 이는 저희 센터큐의 자체 학원인 결국 이루는 학원의 교육 방침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루는 학원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기를 먼저 다지게 하고 그 후에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학습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서 공부에 대한 동기가 스스로 잡힐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단계의 학습 수준을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를 위한 기본기, 공위공위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기본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나이와 상관없이 초등학생 수준의 국영수, 이 수준의 수업부터 진행합니다. 정말 기초부터, 영어 단어 공부부터, 수학의 기본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정말 기본기를 다시 학습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글씨를 바르게 쓰게 하는 것,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제대로 된 자세를 잡는 것,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조차도 가르칩니다. 고등학생에게 이런 초등학교 수준을 가르친다고요? 맞습니다. 기본기가 되어야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안 되는데도 고등학생이니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하라고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학원에서는 고등학생에게 초등학생 수준의 기본기 교육을 진행하지 않죠. 중요한 건 고등학생들에게 이 과정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개별 최적화된 계획과 이에 맞는 보상으로 이끌어 나가는 환경과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준은 공부를 위한 공부입니다. 이 수준은 중학생 수준의 학습을 포함합니다. 학생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기가 다져진다면 이 정도 수준의 학습이 진행 가능한데요. 020 수준에서는 학생 맞춤형으로 자체 준비된 수업 커리큘럼과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를 진행하여 학생이 꾸준하게 학습 습관을 생성할 수 있는데 집중합니다. 이 수준이 달성되면 학생들은 성취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배움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배움의 의미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지식을 쌓아나가고 있고 그 지식이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도 공부를 한다고 자부하고 저 공부 많이 했어요 라고 자랑하기도 하죠. 이게 공부의 재미입니다. 수많은 공부 포기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재미를 유지해주지 않고 과도하게 많은 공부를 수준에 맞지 않게 억지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수준의 공부를, 즉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공부를 충분히 기간을 유지하며 재미를 습관화하고 기반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합니다. 셋째, 다음 단계는 스스로 공부하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고등학생 수준의 학습을 포함합니다. 이제 수능을 대비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죠. 자습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1대1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수준과 양의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학습 시간이 하루에 7시간, 8시간, 9시간도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루는 학원은 이 3단계의 학습 수준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수준의 고등학생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공부가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공부 실행 데이터의 누적과 이를 시각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자체 개발한 나우즈라는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학생의 학습 상황, 매일의 노력, 과제 실행 수준 등 학습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시각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노력에 맞는 보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긍정적인 학습 동기를 강화합니다. 이미 고등학생이 되어버렸지만 공부를 처음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꾸준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 너무 어렵고 지루하고 하고 싶지 않은 활동이죠. 그래서 저희 센터큐는 학생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생길 때까지 보상을 사소하고 재미있게 제공합니다. 운동을 할 때와 비슷하게 공부 또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오랫동안 더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작고 실행 가능한 공부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를 하는 경험을 쌓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한 과정을 계속 기록하고 트래킹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의 노력과 발전, 보상을 반복해서 인식하면 꾸준한 공부 습관에 좋은 동기가
됩니다. 공부가 질려서 놔버렸던 중상위권 학생들을 다시 공부하게 하고 하위권 학생들을 중상위권으로 이끄는 핵심 중 마지막은 실제로 공부를 힘들어했고 거부했지만 명문대에 합격한 대학생 멘토들과 1대1 밀착 관리를 통해서 깊은 라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공부와 거리가 멀었던 아이들도 명문대 매니저의 1대1 밀착 관리를 통해 공부의 중요성을 인간적으로 재미있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학생의 기질과 상황에 맞는 멘토 매니저들을 매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멘토들이 그저 아이들과 단지 시간을 보내며 수다 떨고 노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성장을 이끄는 방법과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같은 맥락에서 과외 시켜보셨죠? 그런데 큰 성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문대 멘토가 있다 하더라도 멘토가 학생을 이해 못하고 답답해하거나 학생이 멘토가 해주는 얘기를 전혀 공감하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면 당연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저 시간만 보낸다고 학생들이 변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최적화된 계획과 명확하고 때로는 엄격한 피드백이 매일 매시간 무한히 작동하며 작은 변화를 누적해야 합니다. 이런 체계가 없다면 그저 시간 낭비만 되겠죠. 이게 갖춰질 때 명문대 멘토가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큐 일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죠. 공부 정말 고등학교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부모님들과 학생들 많은데요. 저희 센터큐의 케이스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친구들은 공부 안 해도 부모님이 뭘 안 하고 사달라는 거 다 사준다는데 왜 난 공부해야 돼? 나 공부 안 할 거고 일도 안 할 거야. 성인 돼서도 그냥 부모 집에서 살 거니까 알아서 나 먹여 살려. 실제 현우군이 부모님께 진지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영원히 공부 안 하고 자립도 못하는 거 아닐까?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았던 현우, 부모님조차 현우를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저희 센터큐를 만나게 되었고 꾸준하게 나오게 하는 과정 처음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짜증내고 무례하게 굴고 저희 센터큐 정말 싫어했죠. 하지만 저희는 한결같이 센터큐의 황금률을 이끌었고 결국 단 5분이라도 꾸준히 현우가 센터큐에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꾸준한 출석 덕분에 결국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0시간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결국 7시간, 8시간, 9시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절대 안 보겠다던 대입 수능 시험도 성실히 받고 첫 시작 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대학 합격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 그렇게 싫어했던 센터큐에 이제는 정기적으로 놀러와 근황을 전하고 저희를 무척 좋아합니다. 심지어 군대 때 전날에도 찾아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공부 되게 무시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대학에 가보니 고등학교 때 친구들보다 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배우고 세상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도 배웠어요. 성취를 통한 자존감의 향상, 이것이 바로 공부를 막 시작하는 아이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그동안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오늘부터 하루 단 3분씩 공부를 시작하고 그 습관을 꾸준히 쌓으면 하루에 7시간, 8시간 공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할 더 좋은 대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안 간다고 고집 부린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못 갈 것 같으니까 안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어느 학생이 정말 대학 안 가고 싶을까요? 중요한 건 시간 지나면 알아서 정신 차리겠지, 공부하겠지 라고 막연한 기대를 부모님께서 갖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늦어질 뿐입니다. 반드시 센터케어 황금률을 다 잡고 보상체계를 활용해서 동기부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습관이 만들어진다면 성취감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점인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해주세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저희의 가이드를 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인 자녀를 변화시키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센터큐에 상담 신청해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